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입니다. 자, SK텔레콤 기업 분할, 그리고 자회사 상장, 그리고 합병, 이런 움직임이 지난 주말 금요일부터 좀 감지되는 것 같아요. 기사도 나오고. 그래서 한번 시나리오별로 한번 예상을 해보고 SKT 향후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간단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그룹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 주 SK가 그룹 지주회사죠. 실질적으로 핵심이고요. 그 다음 핵심이 이제 SK텔레콤인데요. SK텔레콤이 되게 자회사가 여러 개 많은데 이번 지배구조 개편에서 분할 합병을 하려는 이유는 결국은 이 하이닉스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지금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손자 회사로 돼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많아요. 투자하려면 이제 100% 지분을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지배구조 개편을 서두르는 것 같다. 공정거래법이 바뀌기 전에 하려는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먼저 SKT 분할합병, 먼저 기업을 분할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지금 지주회사인 SK하고 이제 중간지주라고 하죠. SKT 중간지주하고는 이제 합병을 할 건데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분야에 초점을 둬서 관심을 가져야 될까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물적 분할을 할까 인적 분할을 할까예요. 역시 초미의 관심사예요. 우리가 LG화학을 이제 겪어보면서 인적 분할이 뭔지 물적 분할이 뭔지는 너무나도 잘 알으니까요. 우리 개인 투자가한테 유리한 것은 인적 분할이 훨씬 유리하죠. 그렇게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할 것인가 그것도 궁금해요. 함부로 지금 예단할 수는 없어요. 가능성은 인적 분할이 높습니다.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물적 분할할 때는요 굉장히 어려운 난관을 돌파해야 돼요.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공정거래법 이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중간 지주회사를 만들면 그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30%까지 확대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기존에 20%인데. 근데 결국은 하이닉스 지분을 20%밖에 못 갖고 있는데 10%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법이 통과되면. 그러면 하이닉스 지분 10%가 지금 만만치 않은 금액이에요. 시가총액이 80조를 돌파하면서 옛날에는 한 5조면 됐는데 5, 6조 이제 8조가 들어가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물적 분할이. 그리고 물적 분할 하려면 여러 가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공정거래법 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금 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인적 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인적 분할도 그렇게 쉽게 할 만한 건 안 됩니다. 물론 뭐 물적 분할을 하든 인적 분할을 하든 나중에 궁극적으로 합병을 하면 지분 희석은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둘이 합쳐지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합병 비를 가지고 문제가 잡음이 좀 시끄러울 거다. 이재용 부회장의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 비율이 문제돼 갖고 연태까지 법정 싸움하고 있잖아요. 함부로 이 합병 비율을 예전처럼 대주주한테 유리하게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 승인 문제도 있어요. 통신사는 함부로 정부의 승인 없이 합병할 수도 없는 거고요. 뭐 이런 문제로 우리가 이런 이슈가 있고요.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그러면 SK텔레콤 주가하고 지금 지주회사인 SK 이건 이제 궁극적으로 합병을 할 건데요. 주가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제일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중에서는 야 SK는 최태원 회장의 대주주니까 얘를 올리고 얘를 낮출 것이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옛날 얘기예요. 그리고 덩치가 작은 주식 얘기고요. 지금은 그렇게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고 낮추고 했다가는 큰일 날 뿐만 아니라 덩치들이 커서 함부로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자, 그럼 하나하나 이슈별로 살펴볼게요. 맨 먼저 물적 분할을 할까? 인적 분할을 할까? 자, 물적 분할부터 살펴볼게요. 자, 물적 분할을 한다는 얘기는 잘 아시잖아요. SKT가 자회사로 SK텔레콤 사업 부분을 지배하는 거예요. 100%. 이건 다 아시죠? LG가 이렇게 했잖아요.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렇게 100% 자회사로 가지고 가는 거죠. 단순하죠. 단순한데 이게 이제 대주주한테 유리한데, 자, 이렇게 하려면 얘가 이제 중간 지주사로 가는 거거든요. 중간 지주사. 중간 지주사로 간다는 얘기는, 이제 지주사법, 이제 중간 지주사로 가는 거죠. 그래서 100% 지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최대 난관이 뭐라고 그랬죠? 예. 이 하이닉스 지분을, SK 하이닉스 지분을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10% 추가적으로 얻어야 되는 겁니다. 하이닉스 지분 10%가 8조에 8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지금 20%인데 30%까지 해야 된다. 주가가 최근에 급등했잖아요. 과거에는 5주면 됐는데 5, 6주면 8조 원이 소요된다. 8조 원이 어디 있습니까? SK텔레콤이. 8조 원이 없죠. SK그룹이. 물론 마련할 수는 있어요. 이 자회사들, 브로드밴드, AD캡스, 11번가 뭐 이런 애들을 전부 다 상장시킨 다음에 현금 IPO 해서 뭐 풀로 땡기면 가능한데 쉽지 않은 문제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하이닉스가 이제 승격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궁극적으로는 이 둘을 합친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아들, 손자가 되는데 SK가 이 지배구조 개편을 하는 이유는 이 하이닉스가 손자 회사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돈줄인데 뭐 하고 싶어도 못해요. 100%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투자 시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그러니까 얘를 결국은 합병을 해서 합병을 하면 아버지, 아들 단순화되는 거죠. 합병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합병을 하면 궁극적으로 합병 시 합병은 이제 하이닉스는 아들 회사가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인수합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물적 분할을 하고 중간 지주사 도입하고 SK와 합병을 하는 건데, 이것도 문제가 있죠. 물적 분할을 할 때는, 사실 외국인들이 SK텔레콤을 보유하는 이유는 이 SK텔레콤 때문에 보유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LG화학을 보유하는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보유하는 거고 똑같아요. 배당 때문에 보유하는 거예요. SK텔레콤. 완전 자회사로 가면 배당률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한 달에 걸쳐야죠. 얘가 주는 배당 받고 여기서 배당을 받아야 하잖아요. 주주들이 반발이 만만치 않다. 그 주주 반발을 이겨내고 할 수도 있겠는데 만만치 않아요. 합병에 반대하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외국인 지분율이 한 35% 되잖아요. 그거 사줄 돈 안 돼요. 이런 문제도 있고 실제 주주 반발, 국민연금 반발 하면 합병이 성사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외국인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이 법적인 문제, 공정거래법이 개정됐을 때 이 법적인 문제하고 주식 매수 청구권이나 주주 반발 이것 때문에 좀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밀어붙인다면 못할 것도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것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두 번째로는 인적 분할입니다. 인적 분할은 말 그대로 중간 지주사를 안 만들으니까 아까처럼 하이닉스 지분을 지주사가 아니니까 30%까지 굳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자, 신설 지주사가 아니니까 30%까지 확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주주들은 손해날 게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SK홀딩스하고 SKT하고 지분을 그냥 우리들도 똑같이 자기 지분만큼 나눠서 갖게 되는 거니까 누구도 불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불만 없어요. 주주 입장에서는 전혀 불만이 없는 거예요. 다만 나중에 이 분할하는 것 자체는 불만이 없는데 나중에 얘하고 이제 합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도대체 합병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옛날에
대부분은 여기가 대주주 지분이 많으니까 여기를 유리하게 보는 건데, 이재용이 이렇게 제일모직을 유리하게 해놓고 합병을 했다가 지금까지 법적 분쟁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까지 무리수를 둘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인적 분할의 가능성이 높은데, 인적 분할할 때는 이 합병 비율이 핵심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주주한테 유리하게 결코 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합병을 하면 얘하고 둘이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최태원 회장의 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29.6%인데요. 이제 뭐 많게는 정확하게 둘이 같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반으로 줄어드는 게 맞는데, 얘는 또 분할된 거니까 뭐 얘는 또 얘하고의 분할 비율도 중요해요. 지금은 뭐 보통 증권사에서 예상하는 건 68대 32 정도로 보더라고요. 하지만 시가총액 SK가 좀 크지만, 그렇게 되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분이 줄는 것은 명확하다. 이 지분이 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사주 있죠. 자사주를 이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하지만 이게 유력하다, 방법은.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분석해 놓은 건데, 첫 번째 이슈는 이거예요. SKT 지주하고 SKT 사업하고 몇 대 매수로 나누느냐, 이게 핵심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보니까 가정을 이렇게 세웠네요, 증권사에서. 68대 32. 그러니까 얘를 68, 얘를 32,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먼저 분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있죠. 얘하고 아까 얘기한 합병을 할 때 몇 대 몇으로 합병할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주주 반발 없이, 법적 문제 없이. 그래서 시중에서는 SK 주가를 올리고 얘를 지금 낮추는 거 아니냐, SKT를 이렇게 의심하는 것 같고,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못 들어오는 이유도 이 문제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것도 일견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해결돼야 외국인들이 비로소 이제 이쪽으로 뭐 배당 투자를 노리든지, 아니면 SK 성장성을 보든지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인적 분할을 좀 정리해드리면, 신설 지주회사를 세우는 게 아니니까 하이닉스 지분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다. 8조 원을 들어갈 일이 없는 거죠. 주주 반발도 없어요. 그잖아요. 주주가 인적 분할하면 똑같이 나눠 갔잖아요. 불만 없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사례로 봤다시피 인적 분할은 주주한테 하나 손해가 안 보는 거예요. 다만 대주주한테는 아까 말씀드렸죠. 대주주 일가의 지분이 희석된다. 왜냐하면 얘하고 합병을 하기 때문에, 뭐 시총이 얘가 한 19조, 얘가 이제 SK 지주가 뭐 7대3으로 한다고 그러면 한 13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32조가 되잖아요. 뭐 시총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요 지분이 줄어드는 거죠. 하나금융투자에서는 한 5% 정도, 6% 정도 이렇게 지분이 줄어드는 걸로 나왔는데,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지분이 줄는 거죠. 29에서 23%로. 요것을 이제 대주주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근데, 자사주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사주를 지금 거의 11%인가 가지고 있잖아요. 자사주를 속아갈 수도 있고, 자사주를 우호 세력한테 매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자사주를 대주주한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이걸 규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경제민주화다, 뭐 이런 것을 들고 나와서 2015년도에도 SK CNC하고 SK 합병 시에 이런 전례가 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적 분할을 한 다음에 결국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이걸 합병을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거 하려고 지배구조 개편하는 거죠. 이거 하려고 이거 해서, 이렇게 해서 하이닉스 손자인데 아들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이닉스를 아들을 만들어 줘야만이 SK가 향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가능성은 인적 분할이 제일 높다. 인적 분할이 높다. 물적 분할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시나리오는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인이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인적 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왜냐하면 물적 분할은 넘어야 될 산이 좀 더 높아요. 인적 분할보다. 아까 주식 매수 청구권이나 뭐 주주 반발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인적 분할 했을 때는 이거는 물적 분할도 마찬가지인데 지주회사와 사업 아니 물적 분할은 해당이 안 되죠.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분할 비율이 중요해요. 몇 대 몇으로 분할하나. 이것을 분할 비율이 정해져야 나중에 이 투자회사하고 지주회사하고 투자회사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SK하고 합병할 때 또 서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시중에서는 대주주 유리하게 SK 주가를 올리고 SKT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는 지금 같은 시대에서 그리고 SK가 옛날에 SK CNC는 10조 아래에 있잖아요. 그때는 시총이 작을 때는 조금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했을지는 몰라도 요즘과 같은 분위기에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조금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SK텔레콤이 가진 자회사들이 긍정적인 소식, 실적 이런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금 무겁게 움직여요. 물론 뭐 SK텔레콤만 무겁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통신주 전반적으로 무겁게 움직이는데 사실은 SK텔레콤 주가는 지금 좋은 뉴스에도 조금 발이 무겁게 가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하지만 인위적인 힘이 들어간 건 아니고 심리적 요인이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정부의 승인 문제 얘기했죠. 정부가 승인을 안 내주면 인적 분할도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주주한테 유리하게 못한다. 자, 정부의 승인 문제 한번 보면요. 정부가 승인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사주 의결권 금지, 신주 배정 금지 법안이 다 지금 발의가 되고 있고 민주당 주도로 경제민주화 공약 중 하나로 자사주를 활용한 편법 승계 방안, 그러니까 대주주한테 유리하게 하는 방안을 차단하기 이렇게 선언한 상황에서 말 그대로 합병 비율 조작 같은 그런 거 함부로 있을 수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대주주 지분 희석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희석되는 건 맞아요. 둘이 합병하면서 지분이 줄어드는데요. 이 합병 비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줄어드는 양도 더 차이가 납니다. 이건 뭐 대주주가 유리하게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임의대로 합병 비율이 아니라 분할 비율을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합병할 때 지분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데요. 대신에 이 자사주가 거의 막대하게 있잖아요, 지금. 지금은 더 늘었잖아요. 10% 넘잖아요. 이 자사주를 활용해서 지분의 줄어드는 지분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생기는 경영권 위협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5호 세력한테 자사주를 매각할 수도 있고요. 서로 옛날 네이버처럼 서로 자기 지분 주고 받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자사주를 속아가면 그만큼 지분이 또 늘어나는 거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이 문제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모든 문제를 떠나서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지배구조 개편안이 완성됐을 때 SKT 주가는 한 단계 크게 레벨업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거 다 여러분이 다 고려해봤자 예측하기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SK텔레콤을 주가를 바라본다면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가지고 가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